또 선생님께서는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시잖아요. 한국에 몇 안 남아 있다고 최근에 기사에도 나왔는데 그 저희 논문에서 언급한 그 저수가 제도가 그 해당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달 26일에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소아정형외과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되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고 학문적인 흥미가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순수함이 좋고 또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소아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저수가로 인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자괴감이 드는데요. 제가 하는 일이 사회에서 이 정도 가치밖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또 수가라고 하면 떤 분들은 의사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보다는 의료의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면 그 원가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55%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할수록 병원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면 수술기구 같은 것은 무슨 돈으로 교체를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수술방 배정을 할 때 어떤 과에 더 많이 배정을 하게 될까요? 또 저와 같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과연 병원이 고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와 같은 의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지요? 그래서 저수가로 인해서 소아의 가게는 점점 대가 끊기고 고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뷰했던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날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여생을 고려해서 어린 나이에 발생한 사고일수록 배상액을 더 크게 하는데요. 수술에 대한 가치도 수술료도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여생을 고려한다면 어린 나이에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더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리스크에 합당한 수가를 매겨야 된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신창호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자료는 저희가 동영상 설명에 다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 비대위에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심포지움을 열어서 객관적인 의료 상황에 대한 현안을 지금도 전달하고 있으니 많은 언론사들이 그거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한국 의료에 관련된 현안들을 굉장히 리뷰를 자세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도.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비대위 유튜브 채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논문에서 저희 그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을 예시로 들었잖아요, 사망 사건을. 그 소위 기피과로 불리는 분야의 전문의들이 이제 국민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이제 임상에 적소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가장 시급히 일어나야 될까요? 이것은 이미 여러 군데서 해결 방안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결국 적정한 보상과 사법적 책임의 경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은 어떤 자율성에 기초를 하고 있고 낙수효과나 다른 제도로 인해 강제 혹은 반강제적으로 기피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의사의 숫자는 충분해질지 몰라도 질의 저하가 발생해서 국민 건강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진욱 선생님,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정을 발견하고 이제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이렇게 키운 실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경력을 추구하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길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기본적으로 남을 돕는 일입니다. 남을 도우면서 이게 자기의 경력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도 얻고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인재들이 유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 결국엔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원치 않는 휴학, 원치 않았던 수련 중단, 또 정치인과의 갈등, 또 여론은 또 비난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회의가 들고 지쳐가고 지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이걸 과격한 변경 그리고 정치적 갈등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창호 교수님도.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취업을 포함한 여러 활동을 하며 지내시겠지만, 혹시라도 향후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위한 끈도 놓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들 똑똑한 분들이셔서 제 조언 없이도 잘 해나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영어 표현 중에 take the high road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사직 전공의와 휴학 중인 의대생들 정신 건강이 되게 많이 걱정이 되고 인터넷 뉴스 댓글에 그 찌를 듯한 그런 내용들에 너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체 인구를 대변하는 의견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읽어보면은.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대통령실 기자회견도 있고 담화도 있고 이랬었는데 혹시 이 즈음에서 그 한국 정책 입안자나 보건복지부 관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의학에서 늘 말하는 evidence based medicine처럼 정책에서도 evidence based policy를 펼치셨으면 좋겠고요. 에비던스에는 레벨 오브 에비던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능력이 있거나 자산이 큰 많은 분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우리는 박진욱 선생님, 이주영 선생님이라는 두 분의 유능한 인재도 잃었지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 세법,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선거에서 표가 안 되는 미래 세대보다는 표가 되는 현 세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또 열심히 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떠나기 싫은 나라, 그런 인재들이 이민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박진욱 선생님. 균일하게 높은 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미국에 와서 발견한 게 일단 미국에서 수련을 받으면은 뭐 항상 과로하지 않았는지, 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뭐 행복한지 이런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졸업을 할 때 그 ACGM에서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때 깨달은 게 미국은 개인의 선의보다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프로그램 질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뭐 레지던트를 챙기는 게 뭐 레지던트가 예쁘기도 하겠지만 일단 이 ACGME 규정에 걸리지 않고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노력으로 항상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저는 그 정책 위반자들에게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높은 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장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은 전공의들은 엄청난 양의 노동으로 한국 병원의 엔진을 돌리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저렴한 연료로 거대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저렴한 연료가 사라졌습니다. 일단 더 이상 이제 갈등을 더는 보고 싶지 않고 이제 의료제도의 재건을 위해서 진정한 노력을 할 시기입니다. 빨리 문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의료제도에서는 전공의들이 보조적인 일에 너무 지나치게 소모되지 않고 좋은 의사가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이렇게 그 단순히 제도를 조금 바꾸고 규정을 바꾼다고 있는 병원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조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뽑아야 전공의들이 보조 업무에 해방될 것이고 환자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의사 환자 관계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서는 관계 회복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 환자분에게 최소 이렇게 30분 동안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차트 리뷰나 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전화를 걸어서 업데이트하고 치료 계획을 조정하고 한 분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제 환자분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처럼 수십 명의 환자분을 한꺼번에 하루에 봐야 되면 이러면은 저도 환자분들과의 관계가 모두 깨져 버릴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마무리 전에 혹시 이때까지 못하신 말 중에
첨언하시고 있는 거, 네, 첨언하시고 싶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첨언할 내용은 없고 먼 타국에서 한국 의료를 걱정하며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욱 선생님, 이주영 선생님 감사드리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동명이인인 이주영 의원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보시는 많은 의사분들이 혹시 나중이라도 논문 작성을 하거나 관련된 글을 쓰실 때 저희 논문 꼭 인용을 해주시고 그 윤중 선생님 그 란셋 논문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